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주말하고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주일 미군이 권한이 확대된다. 그래서 주한 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현재 주한 미군은 사성 장군이고 주일 미군은 삼성 장군인데 주일 미군 사령관이 사성 장군으로 바뀔 수가 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주한 미군 사령관은 삼성 장군으로 계급이 하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군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이제 8월 달에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적 어떤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런 가운데 주일 미군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 사령관이 그 일본 언론에다가 이제 기고문을 냈거든요. 그 기고문에 이제 그런 변화의 방향이 들어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도 주한 미군 사령관이 국내 언론에 어떤 기고문을 내는 것은 드문 기회거든요. 잘 없는 경우인데 직접 글을 냈고 그 글 안에서 주일 미군이 이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저녁 그 SBS는 또 약간 흥미있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 주한미군 역할 바뀌나. 보통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세계 지도를 볼 때, 뭐, 러시아, 중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일본, 태평양, 이런 식의 그림인데, 이 지도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다른 느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이, 굉장히 이 상황에서 그 중심으로서 역할을 어떤 그 존재로서 좀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주한 미군이 언제든지 저런 타이완이나 뭐 괌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가는 거에 있어서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이 하나의 베이스인데, 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이 그런 다른 지역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죠.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일본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 대한민국, 남중국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구로, 그러니까 하나의 작전 계획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전구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은 약간 별도의 작전 구역으로, 전구로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일본, 대만 또는 다른 또 그 동남아시아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의 큰 전구로 봐서 여기에 같은 방향으로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본이 먼저 지난번에 이제 말을 꺼냈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이제 합참 같은 경우가 육해공군 해병을 통합하는 작전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자위대에도 이제 그런 기구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초에 생겼고, 그거에 대한 약간 카운터 파트너 개념으로 주일 미군에도 그런 통합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 통합망여부 자위대가 뭔가 이렇게 통합 작전을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합참과 연합사령부가 어떻게 작전적으로 소위 조율하는 그거와 유사한 포맷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그냥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적 이슈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중요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의 문제만 군사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또는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전망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보 상황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죠. 미군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뭐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약간 포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하게 해서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이 그렇게 이제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심지어는 뭐 일부 철수 이런 것이 되면 한반도에 대한 미군이라는 존재는 경제적 안정, 경제적인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담보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일본의 역할 변화, 또 이제 미군이 새로운 국방 안보 전략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안보와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 7월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뭐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정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미국과 한국의 관계 또는 주한미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느냐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실제 이제 행사는 있었는데요. 행사 내용은 뭐냐면 육군의 그 소위들이 이제 통합 임관식을 했습니다. 통합 임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에 보면 뭐 소위로 되는 과정이 육군사관학교에서부터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뭐 간부사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학사장교와 간부사관, 학사장교는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장교로 군해온 학사장교가 되겠고요. 간부사관은 병생활이나 또는 부사관 생활을 하다가 장교로 온 이제 그런 케이스를 간부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학사와 간부사관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07명이 임관을 했고, 그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이제 임관식을 했고, 여기에 고창준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가 참석해서 행사를 주관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고, 407명의 소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냥 소위들이 약 한 400명 정도 새롭게 임관을 했구나라는 것은 군에 뭔가 더 생동감을 주고 군이 더 강한 전투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장교들이 탄생했구나라는 것으로만 보면은 좋은데, 사실 이 보도의 그 뒤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불안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사장관과 간부사관, 학사만 사실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학사사관만 1000명이 넘게 임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버린 거죠. 이 학사사관이 줄어들었으면 다른 그러면은 뭐 육사나 ROTC나 3사가 늘어났냐? 아니죠. 거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줄고 있어서 이런 게 정말 참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숫자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합 임관식의 이 인원들이 약 407명이 임관을 했잖아요. 407명. 근데 작년은 438명이 임관했습니다. 그러니까 31명이 이제 작년보다 줄어든 거죠. 더 이제 따져 올라가 보니까 2023년은 402명. 근데 2022년은 531명이 임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으로 따지면 531명이었는데 이번에 407명이면 거의 한 뭐 120여 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학사와 간부사관만 놓고 보지 말고 ROTC까지 보게 되면 ROTC는 2022년보다 무려 8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기준 2025년 보면 소위가 1000명 이상이 이제 줄은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당장 환하게 웃는 그 소위들만 보면서 이들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아니 이렇게 소위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대는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여러분, 소위들이
많이 안 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주변에 이제 소위로 가야 될, 그 한 20대 초반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이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병사들 같은 경우는 18개월인데, ROTC 소위 같은 경우는 28개월이거든요. 굉장히 길죠. 28개월은 이미 수십 년 동안 28개월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급여와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 급여와 복지가 과거보다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또는 자기 또래처럼 대학교의 동기나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받는 처우보다 매우 이제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굳이 군을 가지 말고 그냥 병사로 18개월 해도 된다. 병사 활동 안 해도 병장만 돼도 2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장교로 인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것은, 물론 이거는 하사로 들어오는 부사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가장 문제는 복무기간, 그리고 급여와 복지,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뭔가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025년 국방 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여와 복지를 올려준다고 했지만 말만 오고 같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 지금 추경이 두 번 벌어졌는데 그 추경에도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게 당직 근무비, 소유주기가 가장 많이 부담 갖는 게 당직 근무잖아요. 당직 근무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 이게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죠. 내년도 2026년 국방 예산을 지금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막 편성하고 있는데, 이제 국방부가 기재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소위들이 안 온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우와 복지를 위한 예산을 좀 늘려달라라고 해서 이제 많은 것들하고, 작년에도 약 한 5천억 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요청을 했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초급 간부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 정부가 2025년 같은 경우 약 670조 정도의 정부 예산이 있는데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쓸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국방 분야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 기존처럼 무기산한 예산이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 복지를 위한 예산을 얼마나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올해 이제 한 국회로 제출되는 예산안이나 또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예산안이 이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통해 보면 뭔가 이 소위들이 군대에 오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전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위들이 군에 오지 않는 것은 긴 복무기간, 다음에 이제 열악한 급여와 처우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자부심이 없는 거죠. 내가 군복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존경과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스스로가 오히려 군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군복을 입고 사회를 나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군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죠. 저는 대책을 한 가지를 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한다면 취업에 대한 확실한 기회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 단기 복무 근무했던 장교들이 나갈 때 매년 한 6월 정도의 전역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다 모아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취업 기회를 한 번 더 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ROTC 학사 이런 모든 장교들이 나갈 때 기업들에서도 대대적으로 그런 인원들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ROTC 전역하는 인원들에 대한 채용 이런 게 아예 이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급여를 포함한 복지, 처우 인상, 세 번째는 통합된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확실한 취업 기회 제공,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는 이런 고민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인간한 400여 명의 소위들의 군생활이 보람차기를 기대하고 또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오늘 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 주가 지수를 보니까 현재 시간이 10시 20분인데요.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한 0.5% 정도 상승 추세인데, 우리 이제 방산 쪽 주식들은 올라간 것보다는 하락한 것이 더 많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오늘은
가장 방산의 리딩주였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하고 있고, 최근 급등했던 LIG 넥슨과 풍산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도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도 방산주들이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좀 않네요. 근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좀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오후 들어서 전부 다 방산주들이 탄력을 받고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변했었잖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이제 주가들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주말간에도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방산주 더 간다. 방산은 더 사야 된다.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왜 올라가냐? 유럽이나 중동에서 무기 수주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질 것이고 그런 게 더 규모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방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지금보다가 더 높이는 그런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그 주도주, 방산의 주도주들이 지금은 약간 조정받는 기간인데 다시 체력을 비축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그러면 방산이 2차 랠리를 맞을 수 있겠고, 오늘 아침 보면 그 서울경제신문에서 현대 로템이 약 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K2 전차 180대 수출에 대한 계약이 뭐 버즈나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산은 모멘텀이라는 것은 수주하는 거죠. 수주. 그러니까 새롭게 수주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나라들이 우리와 어떤 관심을 보인다거나, 특히 뭐 미 해군이 우리 대한민국 하나오션이나 그 HD 현대중공업과 어떤 그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방산주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일정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의 다운도 있지만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주 관련해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론 열심히 분석하시지만 그분들의 말씀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들의 계좌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증권사의 분석은 참고만 하되 개인이 관심 갖는 종목이 있으면 늘 추적을 해야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매수 매도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이 전반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한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거래량의 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뉴스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방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진작책을 내놓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결국 투자는 개인이 결심해서 개인이 판단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진행이 되겠죠. 지금 뭐 그 내란 특검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막 전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병, 최해병 특검도 이제 시작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이제 나타날 텐데요. 이런 뉴스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